안녕하세요. 이리언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22번째 시간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 다뤘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루고 다음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거 한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어제 선거가 있었죠. 어제 선거가 있었는데요. 저도 전공이 통계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봤어요. 예측을 해봐서 잠깐 한번 제가 예측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글인데 출구조사 하자마자 올렸던 글이에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제가 예측한 결과고요. 요건 제가 예측한 결과인데 투표율은 조금 67% 정도였으니까 제가 예측 맞나요? 제가 예측한 결과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를 보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96석 이상, 민주당에서 176석 이상, 그 다음에 조국 개혁신당에서 11석 이상, 그리고 나머지 기타 정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는 좀 잘 맞았죠. 여기는 잘 맞았고요. 여기는 이제 175석이 나와서 조금 더 많이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토탈에서 최소 96석 이상 나올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108석 나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제가 방송 3보다는 예측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번 설명드렸고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나머지 몇 개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볼까요? 첫 번째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59번에 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59번이 어떤 모델이냐면 여기 모양이 안 나왔네요. 조절된 매개 효과 중에서 모델 59번이 이런 모델이 됩니다. 원래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매개 효과에서 조절 변수가 있을 때 이 매개 효과를 조절하면 이게 7번이죠. 7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8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절하면 14번. 여기를 조절하면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하면 58번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59번이죠. 그래서 이 6개 모델 7번, 8번, 14번, 15번, 58번, 59번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조절된 매개 효과다라고 이야기하죠. 조절된 매개 효과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는 조절된 매개 효과 해석하는 것은 이 6개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8번, 15번, 59번은 어디가 추가가 됐어요? 각각의 그래서 7번, 14번, 58번이죠. 여기에서 여기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여기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7번, 14번, 58번이 조절된 매개 효과, 즉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데 앞에서 하던 뒤에서 하던 양쪽 다 하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조절한다.
라고 하는 거고 8번, 15번, 59번도 마찬가지로 조절한다랍니다. 매기효과를 조절한다. 다만 8번, 15번, 59번은 하나 더 어떻게 여기까지 이 조절 효과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조절 효과는 그냥 일반적인 조절 효과 해석하듯이 그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매기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질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번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59번이기 때문에 여기 조절 효과에 대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맨 앞에 이제 그 부분이 되니까 뭐 이건 아니 잠깐만요. 58번이기 때문에 59번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뭐가 나오냐면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조절 효과니까 이 각각에 대한 조절 효과는 그냥 일반적인 조절 효과 해석하듯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58번, 59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 있는 이 매개 효과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냐? 요 부분. 이 부분이 됩니다. 매개 효과를 조절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95%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0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매개 효과를 조절합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 효과를 조절 변수가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절하는데 어떤 형태로 조절하느냐? 항상 제가 조절 효과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조절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는 동일합니다. 조절 효과 그냥 단순하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 효과나 또는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 효과는 그냥 부호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해석이 물론 분석 결과와 부호를 보면서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까다롭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인다이렉트 이펙트에 대한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가 조절된 매개 효과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조절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에듀케이션 조절 변수가 에듀케이션이네요. 학력인 거예요. 학력인데 학력은 범주형 변수이죠. 범주형 변수이고 지금 학력 수준은 두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1수준과 2수준. 1수준, 2수준이 무엇인지는 위에 내용 보시면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범주형 변수고 3수준 이상이면 이게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요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학력 수준이 1번일 때 그냥 편의상 고졸 이하라고 할게요. 고졸 이하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비치는 매개 변수의 매개 효과가 플러스로 나왔죠. 유의합니다. 즉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데 그 효과가 얼마냐? 0.4168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학력이 2일 때, 예를 들어서 대졸 이상이 되겠죠. 대졸 이상일 때에 매개 효과가, 간접 효과가 있는데 유의하죠. 유의한데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0.3090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간접 효과가.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떠냐?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고졸 이하인 집단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매개 변수의 간접 효과가 대졸 이상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범주형 변수가, 조졸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와 연속형 변수인 경우의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조졸 변수가. 조졸 변수가 범주형 변수, 지금처럼 이분형 변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그냥 t-테스트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t-테스트처럼. 고졸 이하일 때 간접 효과가 대졸 이상일 때의 간접 효과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명확하죠? 이건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뭐 어떤 그래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프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는데 이렇게 요게 1번, 2번 그림상으로 요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범주형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제가 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 이건 보통 조절 효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모델 7번에서도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나오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제가 전에도 지난번에 조절된 매개 효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조절 효과에서 이제 옵션에서 출력이 됩니다. 조절 효과에서는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 파일에다가 넣어서 매개 효과를 조절 효과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절된 매개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할 경우에 여기도 존슨 네이만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는데 메뉴상에서는 이 방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뉴상은 지원하지 않아. 이거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 명령어를 이용을 해야만 이게 지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결과 그래서 여기 결과가 출력이 안 됐는데 이게 7번이죠. 이 결과에서 첫 번째 나온 거, 이 조절 효과의 존슨 네이만은 어떤 부분이냐? 메뉴 방식으로 했으면 이 조절 효과에 대한 존슨 네이만 그래프예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 7번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매개 효과에 대한 조절 효과. 이 조절된 매개 효과의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메뉴상에서는 안 된다. 명령어로 해줘야 된다. 자, 조절 효과가 먼저 기술되니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 조절 효과에 대한 그래프로 되는 거고요. 조절된 매개 효과는 별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그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답변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 또 질문 뭐가 있을까요? 조절 효과 그래프. 이거는 그냥 일반 조절 효과 같네요. 조절된 매개 효과네요. 모델 몇 번이냐? 앞부분을 잘라서 안 나왔네요. 한번 찾아보니 볼까요? 네. 이게
조절 효과나 조절된 매개 효과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죠. 하나는 이런 그래프.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는 x과 y에 미치는 영향, 조절 변수에 대해서, 조절 효과에 대해서 이게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있어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그릴 때 가끔 가다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절 효과든 조절된 매개 효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질문 같아요. 한번 차근히 보죠. 세 개의 경로선들이 접하는 지점의 의미가 무엇이냐? 혹시 제가 그래프 그려놓은 거 있을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있네요. 지금 집단이 네 집단인 것 같아요. 여기도 조절 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네요. 범주형 변수를 해서 네 집단 에코라고 하는 변수의 조절 변수가 1, 2, 3, 4 네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결국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네 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네 개가 나온 건데 그래프가 조금 잘라서 어디가 1, 2, 3, 4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보다 보면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가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쉽게 이게 없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없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연속형 변수라고 하면 평균 플러스 SD, 평균 마이너스 SD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를 딱 보니까 이 축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절 변수의 축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10이니까 요거는 뭐를 한 거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평균 중심화 한 겁니다. 민 센터링 한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0까지 나왔다든가, 또는 5에서 25까지 나왔다든가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5점 척도 문항이 몇 개 있었던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 센터링한 경우에 조절 변수에 대한 것을 해석할 때와 원 단위를 해석할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뭐예요? 조절 변수가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10이니까 민 센터링 안 했으면 예를 들어 0에서 20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점수다라는 얘기예요. 0에서 20 사이. 또는 뭐 4점에서부터 5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편의상 0에서 20라고 할까요? 조절 변수가 0에서 20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값에서 이 조절 변수의 평균값이 있겠죠. 즉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절 변수가 있을 때 평균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평균값이 있을 거예요. 이 평균값이 1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7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뭐냐? 여기 값은 뭐냐? 평균이다라는 얘기죠. 조절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여기는 조절 변수 값이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독립 변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절 변수니까 여기는 독립 변수. 여기 부분은 뭐냐? 독립 변수 값이 작아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크로스가 안 되면 쉽죠. 크로스가 안 되면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독립 변수가 커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인데, 자, 기울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절 변수가 클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요 B값이죠. 이 영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크로스가 안 되면 쉽습니다. 매개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돼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끔 가다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지금 뭐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다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됐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해석할 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냐면 여기 값이 결국 이렇게 쭉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쭉 따져보면 그러면 이 독립 변수가 거의 뭐 9에 마이너스 9이죠. 마이너스 9. 이걸로 따지면은 거의 0에 가까운 한 1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독립 변수가 1 이하일 때 여기로 따지면 민 센터링한 값을 기준한 거고 원한산을 하면 대충 1 정도 된다고 했어요. 1 이하일 때는 요 집단에 요 두 집단이 클로스가 된 거죠. 클로스가 돼서 어떻게 된 거죠? 요게 n-sd네요. 여기는 n 플러스 sd고. 그러니까 조절 변수가 하위 집단인 경우, 조절 변수가 상위 집단, 조절 변수가 큰 사람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이게 뭐죠?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가 낮단 얘기예요. 여기는 이 y축은 결국 뭐냐면 종속 변수거든요. 종속 변수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원 변수의 1점 이상이 되면 어디가 되죠?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종속 변수 값이 큰 거죠. 종속 변수 값이 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절 효과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절 효과 큰 없어 보이지만 조절 변수 값이 큰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종속 변수의 평균 값이 큰 거예요. 마치 t-테스트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크로스가 되면 마치 t-테스트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크로스가 되면 이게 상집단이고 하집단일 때 종속 변수가 있을 때 여길 기준으로 상집단의 종속 변수의 평균 값이 하집단의 종속 변수의 평균 값보다 어떻게 해요? 큰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종속 변수 값이 큰 거예요. 근데 조절 변수에서는 이거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면 이 기울기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죠. 기울기. 조절 변수나 조절 효과나 조절된 매개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가 어떻다? 조절 변수가 상집단은 독립 변수가 커질수록 종속 변수의 값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죠. 즉 상집단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더 민감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우울이라고 할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지죠.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져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절 변수가 있었다. 조절 변수를 뭘로 할까요?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이게 상집단, 이게 하집단. 반대로 할까요? 자존감을 하죠. 자존감을 따지면 자존감이 낮은 집단, 자존감이 낮은 집단, 자존감이 높은 집단 이렇게 하면 말이 맞겠네요. 자,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이 조절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위아래에 있는 빨간 이 상집단, 하집단 생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조절 변수인 자존감을 고려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조절 변수인 자존감을 고려를 해주잖아요. 조절 변수인 자존감을 고려를 해주면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이 높아지는데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이 높아지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일한 스트레스가 1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우울이 증가하는 폭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1점 증가했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우울이 증가하는 폭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우울이 증가하는 폭이 더 커진 거죠. 즉 이런 경우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소는 뭐냐? 요거예요. 평균. 자존감이 평균인 집단이에요. 자존감이 평균인 집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존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요 두 개만 가지고 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지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1점 높아졌을 때 우울이 높아지는 정도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1점 높아질 때 우울이 높아지는 정도가 어떻게 이만큼 된다는 얘기죠. 즉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집단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해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여기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겠죠. 크로스되는 점. 이게 뭐야? 스트레스라는 건 대략적으로 제가 따지면 대략 스트레스가 평균 정도 되겠네요.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자체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1점 높아질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들은 이 기울기는 동일해요. 다만 평균값이 우울의 값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우울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도 우울이 높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에 지나가면 스트레스가 어느 이상이 되면 그게 역전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크로스가 됐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그럼 두 번째. 이 부분은 뭐다? 그냥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은 자존감에 따라서 우울 자체가 높다, 낮다를 이야기한다. 마치 T테스트처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얘기했고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대신 사용해서 해야 된다.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범주형 변수에서는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의미가 없습니다.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연속형 변수에서 의미가 있어요. 조절 변수가. 우리가 존슨 네이만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조절 효과에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릴 때 여기 축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예요. 여기가 뭐냐? 스트레스, 우울이었던 거고 이게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이었던 거예요. 이게 조절 효과예요. 조절 효과의 그냥 그래프예요. 조절 효과에 대한 존슨 네이만 그래프는 이 변수가 뭐가 되냐? 조절 변수예요. 뭐죠? 자존감. 그리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확히 따지면 B값.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값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거 너무
대략적으로 여기. 자, 조절 변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조절 변수가 대략적으로 1점, 2점, 3점, 4점, 5점 인 경우인데 여기에서 조절 변수가 1에서 3점일 때까지는 95% 신뢰 구간 안에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여기 3점 이상이 되는 지점부터 95%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B값이에요. 회귀계수의 B값. 0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점에서 유의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해석을 하면 조절 변수가 자존감이 3점 이하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3점 이상이면 스트레스하고 우울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존감이 3점 이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합니다. 유의해요. 유의한데 B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나왔죠? B값이 플러스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데 플러스예요. 스트레스가 우울에 양의 영향을 주는 거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B값이 점점 커지죠. 그럼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그렸어야 되네요. 그냥 나온 대로 할게요.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 높아진 농도가 심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 상태로 됐으면 실제로는 그래프를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맞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0을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반대로 해야겠네요. 자, 자존감이 3점 이상인 곳에서는 유의하지 않죠. 그래서 자존감이 3점 이상일 때는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3점 미만일 때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줘요. 우울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가 플러스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석의 결과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거와 존슨 네만 그래프에서 보는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조절된 매개 효과로 따져보면 더 달라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조절된 매개로 따지면 요 간접 효과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비치는 매개 변수의 매개 효과, 간접 효과가 조절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조절된 매개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메뉴가 아니라 명령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플러스 모드 1번, 11번, 21번 21번이 볼까요? 11번, 21번 11번에 20번 저도 외우고 있지 않은 모델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델이네요. 11번은 결국 뭐냐면 간접 효과를 조절하는데 또 조절하는 거죠. 조절된 매개인 거예요. 매개 효과를 두 개의 조절 변수가 두 번 조절한다 라고 하는 거죠. 21번이 뭘까요? 21번은 조금 다른 모델이네요. 21번은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데 두 개의 조절 변수가 동시에 조절하는 거예요. 두 개의 조절 변수가 동시에 조절하는 거. 결국 역시 뭡니까? 조절된 매개 효과입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인데 조금 모델이 복잡한 거죠. 한번 볼까요? 11번을 통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에 유의했고, 한 분이 Z와 W의 상호작용을 해서 M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M 뒤에 단독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는 거 아니냐? 예. 네, 이건 모델이 11번으로 하느냐 21번으로 하느냐는 분석을 했으니까 뭐 11번은 유의하고 21번은 유의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연구 모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도교수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거에 타당하다 이런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보는 것이 좋아요. 이게 이 모형이 맞다, 이 모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1번은 유의하고 21번은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1번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번 모델도 유의하고 21번 모델도 유의하고 둘 다 유의했다라고 하면 이제 경쟁 모형처럼 두 개 모델을 각각 비교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1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11번 결과에서 여기 쭉 보면 11번 결과에서 보면 조절된 조절 효과가 마더레이티드, 메디에이션이 유의했고요. 유의했고 그런데 조절 변수가 W 밴드 W하고 Z가 뭘까요? W가 요거 Z가 브랜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결과를 보시면 그래서 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 매개 간접 효과 이거 간접 효과죠. 간접 효과인데 브랜드라고 하는 변수는 범주형 변수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연속형 변수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21번 결과를 볼까요? 21번 결과에서는 21번은 유의하지 않네요. 21번은 유의하지 않네요. 21번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1번 결과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자가 11번 모델로 했는데 리뷰어가 21번의 모델에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경쟁 모델로 제시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둘 다 유의했다라고 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21번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11번을 가지고 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떤 거였나요? 돌려봤다. 그래서 영을 포함하지 않나요? 21번 모델에서 21번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가지고 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둘 다 유의했으면 조금 설명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하나만 더 보죠. 통제 변수 관련.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시의 7번 모델 독립 변수 하위 요인이 4개로 각각 하나씩 조절 변수로 돌리면서 나머지 3개 하위 요인을 통제 변수로 돌렸습니다. 이거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모두 공통입니다. 지금 조절 효과뿐만이 아니라 매개 효과든 조절 효과든 조절된 매개 효과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형을 돌리는데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를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을 보면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모델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4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4번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4번 모델에서는 조절 변수가 뭐라고 되냐? MI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매개 변수 개수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4번 모델의 매개 효과예요. 그래서 4번 모델의 매개 효과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냐? 만약에 매개 변수에가 하위 요인이 있어요. 독립 변수가 하위 요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델로 돌리면 하위 요인이 있어. 이 모델로 돌리면 하나 종속 변수도 하위 요인이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이대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 개의 매개 변수 하위 요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독립 변수가 하위 요인이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독립 변수 하위 요인이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모델에서 x1, x2, x3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돌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거를 몇 번 돌리냐? 3번 돌려야 되겠죠. x1으로 한 번 돌리고 x2로 한 번 돌리고 x3로 한 번 돌리고 3번 돌리셔야 됩니다. 3번 돌려야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되냐? 이거를 돌릴 때는 x1으로 돌릴 때는 x2와 x3라는 두 개의 변수는 뭘로 놓고 돌리냐? 코베레이트로 놓고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 x2를 분석할 때는 x1과 x3를 코베레이트로 놓고 돌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x3를 할 때는 x1과 x2를 코베레이트로 놓고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매개 효과든 조절 효과든 조절된 매개 효과든 모두 공통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로 넣어야 된다. 왜 3개를 동시에 넣고 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회귀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할 때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단순 회귀 분석 3번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다중 회귀 분석을 한 번에 하죠. 다중회귀 한 사람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이거를 따로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리는 거는 x1, x2, x3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즉, 이 x1이 y에 미치는 이 영향력에는 순수한 x1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x2와 x3가 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파셜 콜레이션이라든가 파트 콜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정을 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빼서 순수하게 이걸 한꺼번에 돌렸을 때 여기에서 계산되어진 요 값이 이 두 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한 x1이 y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나 조절된 매개 효과도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뭐 나머지도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내용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 강좌는 이제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석 기법을 바꿔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Q&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